콜레스테롤 높아도 문제, 낮아도 문제. 그런데 적정 수치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셨죠? 잘못된 상식과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콜레스테롤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적정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세요. 영상 요약. 1. 콜레스테롤의 역할과 적정 수치.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의 적정 수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 비교. 고지혈증 약물의 부작용과 채식, 운동을 통한 효과적인 대안. 3.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관리법. 균형 잡힌 식단, 운동 그리고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팁. 4. 궁금증 해결. 콜레스테롤 약을 꼭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을 먹어야 하는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고민되셨을 텐데요.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적정 수치와 건강한 관리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 이상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세요. 1. 콜레스테롤의 역할과 적정 수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비타민 D와 성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 HDL로 분류되지만 이들은 모두 적정 수준에서 신체에 꼭 필요합니다. 다만 과도하거나 불균형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로 확인된 적정 수치. 총 콜레스테롤 200에서 240mg/dL 구간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DL 저밀도 지단백 130에서 140mg/dL 수준이 이상적이며 지나치게 낮을 경우 면역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성지방 100mg/dL 이하로 관리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합니다. HDL 고밀도 지단백 45에서 75mg/dL 구간에서 신체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HDL은 혈관 속 LDL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 충분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 가능. LDL 수치를 낮추는 약을 꼭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약물 복용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금연만으로도 LDL과 중성지방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약물 없이 관리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LDL 수치를 약 10에서 20% 낮춘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HDL을 높이려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생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HDL 수치를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추가. 2018년 발표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에서 240mg/dL 사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 비교. 약물의 효과 한계. 고지혈증 약물인 스타틴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탁월하지만 중성지방 감소에는 제한적입니다. 효과. LDL 수치를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한계 및 부작용, 근육통, 간 손상, 소화 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약물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효과적이나 사망률 감소와의 연관성은 미미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는 심혈관 질환이 없는 고위험군에서 스타틴이 기대만큼 사망률을 낮추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채식과 식단 개선. 2015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15일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한 만성질환자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44mg/dL 감소했습니다. 이는 섬유질이 많은 식품, 과일, 채소, 통곡물 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2018년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 운동을 한 그룹에서 HDL 수치가 평균 10% 상승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운동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운동은 콜레스테롤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단 개선과 병행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주 5일 운동과 함께 채식을 병행한 그룹은 LDL 수치가 20% 추가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은 어떻게 병행해야 할까요? 약물은 단기적인 위험 관리에, 생활습관 개선은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의하여 개인에 맞는 접근법을 선택하세요. 3.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관리법.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식단은 콜레스테롤 관리의 핵심입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권장식품, 견과류, 아몬드,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LDL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춥니다. 통곡물, 귀리와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섬유질을 포함,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합니다. 채소와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 브로콜리,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로 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의 기름진 부위와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가공식품, 케이크, 과자 등을 피하세요. 튀긴 음식과 마가린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습관 만들기. 운동은 콜레스테롤 조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은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주 5일 걷기 운동을 실천한 그룹에서 LDL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 증가를 통해 대사 속도를 높이고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쿼트, 푸시업 같은 간단한 운동을 주 2회 병행하세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 콜레스테롤 수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검진 주기. 40세 이상은 최소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통해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수치를 점검하세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약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관리법을 찾으세요. 궁금해하실 부분, 채식만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두부, 렌틸콩과 필수 지방산을 포함해야 효과적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운동은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나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4. 궁금증 해결, 약을 먹어야 할까? 약물은 언제 필요한가? 약물 치료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 약물 복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지속해도 LDL 나쁜 콜레스테롤 290mg/dL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을 때, 심혈관 질환, 병력, 심근경색, 뇌졸중 등 있거나 당뇨병 환자처럼 고위험군에 속할 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유전적 요인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연구 사례. 2020년 유럽 심장학회 ESC 보고에 따르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5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최소화 방법. 약물 치료의 이점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팁을 참고하세요.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기. 혈액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를 토대로 적합한 약물을 처방받으세요. 스타틴 계열 약물은 LDL을 효과적으로 낮추지만 근육통, 간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 용량으로 시작하기. 약물 효과를 관찰하며 용량을 서서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모니터링. 간 기능 검사와 혈액 검사로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점검하세요. 약물 복용 중 근육통이나 피로감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약물 복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궁금해하실 부분, 약물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병행하면 약물 용량을 줄이거나 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약물만으로 충분할까요? 약물은 보조 수단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이 병행되어야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의 적정 수치와 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단순히 낮춰야 할 대상이 아니라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위해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1. 건강한 식단으로 시작하기.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세요. 가공식품과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는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리하기. 매일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해 콜레스테롤 균형을 유지하세요. 3. 정기적인 검진으로 상태 확인하기.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다면 적정 수치를 꾸준히 확인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4. 약물은 신중하게 선택하기.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수치가 조절되지 않거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약물을 선택하세요. 약물 복용 중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과 활기찬 하루를 항상 응원합니다.